저는 이 수면무호흡증을 침묵의 암살자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가약적인 치료제인 양압기를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기재 선생님 모시고 수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도와주실까요? 이제는 꽤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면 질환과 관련된 평가를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진단하는 과정 중에 확인되는 다른 수면 문제들, 예컨대 주기적 사지운동 장애라든가 렘 수면 행동 장애, 수면 주기와 관련된 문제나 기면증, 그리고 불면증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질환에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딱 수면 질환 하면 먼저 좀 생각나는 게 신경과나 정신의학과이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질환들, 주기적 사지운동 장애, 렘 수면 행동 장애 등은 신경과 질환과의 연관성 때문에 신경과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불면증의 경우는 정신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골이를 동반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폐색성인 경우가 많고, 이비인후과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수면과 관련된 부수질환들을 감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선 그와 관련된 자격을 획득한 수면질환 전문가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구계와 혀 기저부를 포함한 하인두 지역이 다빈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강에서부터 후두에 이르는 상부호흡기 어디든 좁아지는 곳이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진료에서는 상부호흡기도를 전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비강에서 후두까지 이르는 이 상부 호흡기를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근데 이 수면 질환이라는 게 얼마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지를 평소에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좀 코골이가 심하신데 몇 번을 거실에 쫓겨나도 아무도 병원 가란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저도 목을 사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자면서 막 입을 벌리고 잘 때도 많거든요. 근데도 병원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과했을 때 저희가 어떤 건강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문제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 관련된 문제보다는 수면 중 해소되어야 할 피로감과 수면 중 일어나야 할 기억의 재조합 등이 무호흡증으로 인한 얕은 수면의 반복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인지능력 저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형 질환인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과 함께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면 중 증가된 교감신경으로 인해 해당 질환이 악화되기에 저는 이 수면무호흡증을 침묵의 암살자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고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지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심각했을 때 병원을 가야 될지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매일 고는 건 아닌데 저도 아주 가끔 고는 것 같거든요. 술 마실 때 뭐 이럴 때 피곤할 때. 근데 이런 분들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기준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본인의 수면 상태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수면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가족분 내지는 동거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인 피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문제된다고 이러한 수면무호흡증을 간과하지 마시고 실제 동거인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동거인 분들에게 여쭤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둔해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자가 검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왜 스마트워치들 많이 착용하고 네네. 이걸로 측정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제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정보로 처음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수면 질환의 감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정보만을 통해 중증도의 정확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등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정확한 진단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한 검사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워치가 물론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질 좋은 수면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변화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도 잘 자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골이 없애주는 베개라든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강에서 후두부까지 어디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조 제품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으며 중증도가 낮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제품들의 내구성이나 장기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에 가장 표준적으로는 검사 후 처방받는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런 제품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사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그걸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요? 환자분들에게는 저는 진료 보면서 수술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옵션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치료 중에 환자에게 가장 비침습적이면서도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입니다. 양압기 사용에 제한이 생길 정도의 비강 및 구강 인후부 상태라면 선제적인 수술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수술보다는 비침습적이고 가역적인 치료지인 양압기를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양압기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불편해서 중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실제 환자들의 수능도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사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의 경우는 대다수는 착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서 등만 닿아도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채 느끼지 못한 채 잠들어 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미리 착용을 겁내시기보단 먼저 치료를 시작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예전에는 양압기 구매와 관련되어 큰 비용이 들었지만 2018년 이후 관광보험화되어 사용량이 유지되었을 때 적은 월 대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지속적인 양압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도 유도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신 양압기들은 열선 및 수분 공급 기능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 이전의 구강 건조감이라든가 겨울 사용 시 불편감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형태의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코만을 막는 형태의 마스크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많이 개선하였고, 코를 막는 마스크 또한 코를 세모꼴로 완전히 막는 마스크와 밑에만 막는 마스크 타입 등의 여러 가지 타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감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 양압기보다도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 양압기 사용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다양한 환자 케이스들을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들도 있을까요? 성인의 심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대다수는 양압기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가끔은 소아에서도 이러한 양압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비만도가 상당히 높았었던 10세 미만의 비만 저항기 증후군 환자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 외래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졸리움이 심해서 꾸벅꾸벅 졸 정도였었는데요. 함께 수술도 해주고 이후에 양압기 치료도 시행하면서
다음에 외래에 왔을 때 굉장히 또랑또랑해진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외에 이제 좀 다른 환자도 한 분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양압기를 잘 유지해왔던 환자분이셨는데 연고지 문제로 저희 병원으로 옮겨오셨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그동안 약간 효율이 좋지는 않았지만 양압기를 쓰는 데 있어서 만족감도 상당히 높으셨었던 환자분이셨었는데요. 가지고 오셨던 데이터가 약간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수면다한 검사를 재검을 시행하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환자분에게 숨겨진 신경과 질환이 있음을 확인해서 이러한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환자분께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이라는 한 가지 수면 질환만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수면과 관련돼서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환자를 관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하이닥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오늘의 하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시작이 반입니다.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 혹은 어차피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 예단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와 이에 따른 치료를 시작하시면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송기재 선생님과 함께 수면 질환에 있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